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실적 장세에는 무조건 소비재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차,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1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 승훈 아이디님께서 애플, 현대차 모두 내년에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기술로 알고 있거든요. 가상, 그게 뭐냐면 컴퓨터로 테스트를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면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도로에 안 나가더라도 이 도로에 나간 거랑 똑같이 테스트를 하는 그걸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꼭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 시티, 뭐 주택 집 지을 때도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도로 교통 흐름 이런 까지도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이 기술은 뭐 사실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보여지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굳이 돈 들여서 실제로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상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좋게 보여주시네요. 네네. 자, 이제 종목 쪽 진단 시간을 좀 더 가져볼까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시가총액 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많이 반등했는데요? 네, 많이 반등했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뭐 이게 포텐셜은 아직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포텐셜은 뭐 계속 이익은 이렇게 계속 매출이 가고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도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액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뭐 시총이 63조니까 63조인데 이익은 뭐 지금 3천억, 뭐 3천억 정도인데 올해는 뭐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조단위 이익은 나겠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따라올 때까지는 물론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지금 현재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거든요. 원래 하락 조정을 마치고. 그렇네요. 예, 일단 뭐 다시 뚫어가지고.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왔지? 일단은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약간 지금은 약간 어떻게 추세상으로는 약간 걸리는 자리긴 하네요. 걸리는 자리고, 이렇게 눌림목 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나 요 밑에, 이런 자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화학이요. LG화학요. 저는 2차 전지는 정말, 2차 전지는, LG화학은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 없죠? 조금, 그죠? LG화학은 뭐. LG가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 여기도 자리가 많이 빠져서 너무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캔들상으로는 3스타라고 해요. 3스타. 3스타? 이거 3스타라고 떴는데 3스타가 떴어요. 별이 3개가 떴잖아요. 다시 지워줄게요. 지웠죠. 이거 보면 별명이 3개 떴죠. 네. 스타. 이게 유성형이라고 하거든요. 별이 3개가 떴잖아요. 이 캔들상으로는 이게 캔들상으로는 어디로 갈까는 이제 보통 도지형이 이렇게 뜨고 나면 이렇게 특히 하락이 이렇게 충분히 되고 나서 이런 도지형이 뜨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 자리예요. 전환될 많은 자리인데 이런 별이 3개나 뜨는 거는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 잘 없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다시 요 스리스타보다 위에서 양봉이 예를 들면 하나 나온다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온다면 완전 어떻게 보면 보통 상승으로 들어가는 캔들이에요. 상승 캔들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상에서 제일 저점을 빨리 잡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꿀팁이에요. 이것도 꿀팁인데 이런 게 이제 바닥 자리에서 잡는 지표예요. 바닥 잡는 지표인데 양봉이 안 뜨면요? 안 뜨고 밑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위험하죠. 밑으로 하락하면 여기에 깨진다면은 여기 깨지고 밑으로 간다면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뒤에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이 뭐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얘는 이제 다른 화학 업종으로만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근데 뭐 이것도 유가랑 뭐 여러 가지 연동이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원래 주식은 또 쌀 때 사야 되는 거니까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어쨌든 하락 추세 채널에 있고 지금 자리는 다 저점이네요. 자리는 저점이고 채널상에 있고 다행히 이런 저항대가 있으니까 저항이 아니고 지지입니다. 지지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만약에 받고 올라간다면은 요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네. 여력은 있습니다. 좀 80만 원, 90만 원. 하학 친구 SDI는요, 삼성. 요즘 이번에 오늘 물적 분할 네. 그거 못하게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못 들었습니다. 오늘 나왔나요? 오늘 나와서 삼성물 이제 법안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하는 걸 막겠다 했거든요. 그럼 삼성 SDI는 아직 물적 분할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인 거죠. 호재니까 뭐 물적 분할 할 일도 없고, 왜냐면 원래 얘는 뭐 어차피 반도체 전공이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만 전공, 주가 배터리가 주니까 얘도 이제 바닥상으로 다 차트상으로 다 둘 다 바닥이래요. 둘 다 바닥인데 어쨌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두 개 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계속 배터리 쪽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캐파라는 건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익으로 나야 되지 않나. 이익으로 나야 되니까 그냥 뭐 쌀 때 최대한 조정 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모으면 되고. 얘는 여기봉상에서 벌써 약간 캔들이 나왔잖아요. 도치액이 나오고, 네. 도치 나오고, 이게 양봉이 나온 상태라 얘도 약간 느낌상으로는 거의 3스타가 나온 거예요. 이런,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 것도, 이런 것들도 도치액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얘도 양봉이 나오지 않은, 내 촉으로는 양봉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자리예요. 이렇게 3스타가 나오고 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반대로 볼래요?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여기 이것도 제가 보는 건 3스타예요. 요 3스타가 뜨고, 이렇게 하락해버려요. 반대로 음봉이 나오고 하락해버리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차트상으로만 접근해서 그런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꼭 맞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만. 그래서 만약에 뭐 깨진다면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네. 자, 남은 건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차도 사실 이게 작년에 이게 애플카를 해가지고 그때 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때. 네. 이거 그 과하게 오른 거에 조정을 지금 1년 동안 준 거죠. 네. 1년 동안 준 거고. 그래서 그래도 뭐 얘는 이제 뭐 수소차,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최근에 뭐 제네시스 뭐 1억 6천짜리 뭐 제네시스 1억 6천짜리 나왔다고 그래서 국내 차 중에서는 뭐 최고 비싼 차로 나왔더라고요. 그 리무진처럼 뭐 나왔던 거, 농바딩인지 뭐 하여튼 나왔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놨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현대차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과 또 얘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가격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인데 어쨌든 뭐 환율적인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180원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 네. 뭐 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쳐서 뭐 로봇 쪽 다이나믹스도 있고 물론 뭐 중국의 업체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네. 윤리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앞서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시간 젖혀서 내년쯤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줬으면 하나, 둘, 셋, C파 거의 다 맞췄다고 보여지고 조정군 A파, 네. B파, C파 뭐 이렇게 전파동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은 충분히 뭐 이거 채널상에 있고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자리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뭐 회사 가치로는 엄청 싸잖아요. BER, PBR로 보면 엄청 싼데 결론은 그래서 선진국 지수가 편익되면 뭐 이런 것들 두 배 가는 거는 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아는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뭐 저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단점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애플카가 뭐 이게 뭐 이쪽으로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똑같네요. 이건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더 모양은 더 좋네요. 제가 보는 것으로는 거의 중심선이 위에서 있으니까 추세선이 이게 하락 추세도 살짝 돌파하는 기미가 있고 아직은 돌파를 안 했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위로 올라서면 이제 오히려 상향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만 보시죠. 카카오뱅크. 네. 이제 주로 차트로 이제 시총이 10위가 됐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가 결국은 많이 하락했네요. 이거는 사실 지표상으로는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다른 은행제에 비해서는 고평가돼서 지표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뭐 요즘 이제 어쨌든 MZ 세대들은 이런 카카오 이런 걸로만 다 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장기 성장적인 면에서는 뭐 제가 봐서도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저들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거죠. 흑자네요? 네, 흑자죠. 흑자였구나. 분기별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 일단 분기별로도 이익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고 결산상으로도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회사의 입장은 다른 은행에 비하면 숫자적인 면에서는 뭐 이게 30조니까
숫자적인 면에서는 좀 못 따라오죠. 다른 은행들은 뭐 거의 뭐 PER이 5대 이하니까 아니 뭐 5대가 아니라 3대일걸요. JB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한 JB 금융지주 1조 7천억인데 1년에 4천억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 PER 5대가 지금 올해도 거의 5천억 이상 벌겠네요. 지금 네. 분기 6천억 가까이 벌겠네요. 네. 6천억 벌면은 PER로 따지면은 3대네요. PER로 따지면 3대예요. 그렇게 뭐 PER로 따지면은 뭐 이게 아직도 싸잖아요. 이걸 옛날에 4천원 했으니까 지금 뭐 이게 4천원인데 지금 8,700원 오늘도 또 올랐네. 야, 이거 계속 신고가네. 그런 걸 따지면은 나는 뭐 이렇게 가치적인 면에서는 이걸 제 같은 경우는 못 사요. 제 같은 경우는 못 사는데 카카오뱅크를. 제 같은 경우는 못 사는데 이제 성장적인 면에서는 좀 시간이 충분히 조정을 하고 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가볍게 섹터들만 좀 몇 가지만 여쭤보면 게임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2022년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는 있겠죠. 게임주들이 네. 물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제 신작들이 이제 요즘 이제 NFT로 막 다들 뭐 전환했잖아요. 난리죠 아주.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규제를 한다 그러고 네.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들은 이익이 개선되는 게 분명하니까 네. 어쨌든 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그리고 신작이 히트가 치는 회사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작이 계속 나와서 히트 치는 업종들은 올라갈 거고 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뭐 도태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핫한 엔터 쪽은요? 엔터 측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1등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게임, 엔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1등 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내는 기업들은 네. 주가는 잘 내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익이나 동반돼서 성장을 한다고 보여지고 근데 너무 또 많이 오르면 저는 이제 좀 피해라. 그리고 많이 올리고 충분히 이제 하락 조정을 줬을 때 네. 투자해라. 그게 너무 이렇게 뭐 고평가되는 구간 제외하고 또 다시 최대한 또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식음료는요? 식음료는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실적 장세에는 무조건 소비재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재는 뭐 일부 차도 물론 포함되지만 아까 뭐 자동차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차, 그다음에 뭐 먹는 거 다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 음식료 쪽은 또 K 한류가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이 1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푸드가 또 세계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1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은요? 백화점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백화점은 물론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소비재 섹터니까 그것들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아까 첫 번째 뭐 돈 있는 사람도 쓰지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월급에서 돈 받은 사람들도 쓰는 장세가 올 것이다. 백화점하고 편의점이 사실은 리테일 쪽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렇죠. 마지막 섹터 의류만 한 멘트 해주신다면? 의류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소비재잖아. 네. 그래서 그것들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출액 성장하고 이익 성장이 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옥석가리기 해서 투자하시면 돼요. 대표님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시죠? 그렇죠. 보통 시총 몇 천억 이하이신 거죠? 뭐, 한, 5천억 이하에서, 천억 전후로 주로 많이 하죠. 5천억 이하가 주로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천억대 근처가 천으로, 많다라는 건데 천억, 사실 이제 뭐 천억이라는 건 엄청 큰 돈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천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할 때 내가 수익을 얻게 되면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거나 상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형주 투자할 때 대표님 따라서 할 때 뭔가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거 꼭 체크해야 된다 뭐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 되죠, 망하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 그리고 뭐 또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지 않는 기업, 네. 그리고 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지 않는 기업, 네. 그리고 뭐 공시나 이런 것들을 자꾸 위반하지 않는 기업, 네. CB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지 않는 기업, 망하지 않고 적자가 없고 대표이사가 자주 안 바뀌고 그다음에 공시는 제대로 하고 이제 CB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자, 그럼- 너무 많이 발행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꼭 나쁘진 않은데 네. 그게 발행해서 요즘은 이제 사업적으로도 뭐 물론 네. 전환해서 잘 되는 경우도 그거 현금이 네. 잘 회사가 잘 돌아갔을 때는 엄청나게 네. 해가 아니라 덕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맞진 않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발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반대측에는요? 네? 반대측에 좋은 거는 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자산 가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매출액 성장이 있고 이익 성장이 있고 신사업을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뜰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트렌드에 맞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면 10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보통 종목 선택했을 때 성공확률 몇 %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 정도는 90% 성공. 95%는 성공. 플러스가 낮다. 그렇죠. 망하지 않으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쌍패 안 나가면. 그럼 망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는 왜 생겨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방금 정해준 대로 안 한 거죠. 안 한 거고 남 얘기 듣고 해서 실패한 거예요. 남 얘기 듣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패한 거고 네. 그래서 자기 기준에 가르쳐준 기준에서 막 적합하게 투자하면 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을 사면 네. 언젠가는 때가 맞춰서 다 올라와요. 그 대신 이제 그게 올라올 수 있는 네. 뭐 모멘텀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가치가 있는 회사에. 근데 또 1,000억대 이 미만의 많이 회사들은 거래량도 아무래도 좀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그럴 때 좀 자기가 뭔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도 쉽게 못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좀 사례도 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거래가 안 되니까 팔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가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대출도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뭐 리스크 할 일이 없는 거죠. 반대로 그 대신 이제 뭐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끌고 가서 특히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거래가 안 될 때가 대부분 바닥이 많아요. 거래가 안 될 때가 바닥이지. 거래 막 터질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예요. 거의 팔 때예요. 거래가 올라갈 때는. 그 본래 이제 상승할 때 뭐 전조주가 거래지만은 네네. 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될 때 주로 사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의 확률이 근데 높다. 이제, 예,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안 될 때가 대부분 바닥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거래가 아예 안 보통 되지 뭐 않나요? 아까 뭐 대형주들도 네. 다 거래가 제일 안 될 때 보면 나중에 뭐 카카오도 거래 안 될 때가 제일 바닥이에요. 여기 보세요. 카카오 여기도 보면 안 될 때가 바닥이잖아요. 카카오 한번 볼까요? 다 거래 안 될 때가 바닥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지 볼까요? 거래 안 될 때가 여기 바닥이지. 거래 안 될 때가 거래가 터질 때가 오히려 상투. 그죠? 거래 안 될 때가 바닥이에요. 거래가 거의 안 적을 때가 거래 안 될 때 사셔야 돼요. 거래가 바닥일 때가 바닥이다. 자, 2021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든 한 해 좀 보내셨을 텐데 예. 또 배재현 대표님 2020년에 인연을 맺고 2021년에도 뵙고 있는데 내년에도 뵙겠지만 좀 시청자분들에게 내년 투자 좀 어떻게 하시면 좀 좋은지 그리고 연말 마지막 인사 해주신다면. 올 한 해 솔직히 장이 뭐 대부분 다 어려웠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장이 뭐 계력장이라 그래야 되나? 좀 쉽지 않았을 건데 아마 일반인 투자가들도 쉽지 않았고 트레이더 분들도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또 주식이 뭐 항상 뭐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뭐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또 오르는 섹터들도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뭐 주식은 항상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존재하니까 네. 그리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좋을 때를 기약을 하는 게 항상 뭐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좀 원래 성격이 좀 약간 낙관적이다 보니까 좀 나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장세도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내년에 다 대박 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배재현 대표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 배재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